네, 농업 분야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전라북도입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비전과 목표로 삼은 배경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전북은 그 너머를 지향합니다. 2차 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새로운 국토, 새만금이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모시고 전북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호사 그리고 재선의 국회의원, 이제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로서 1년을 앞두고 있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전라북도 행정을 해보시니까 국회의원 할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도지사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 심사, 예산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네. 도지사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라 전체의 모든 일을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국회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좀 중장기적인 그런 일 처리가 필요한 반면에 도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 그에 따른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에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인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걸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선 8기 전북도지사로서 곧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이제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뭐 1년이긴 합니다만 그간의 기업 유치 어느 정도 조금 성과,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쓸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워낙 많이 떠나기 때문에 대기업 좀 유치 좀 해달라.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제가 도지사 출마 때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5개나. 네네. 네. 공약을 하고 제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약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참 열심히 뛰었죠. 뭐 그동안 두산그룹하고 한솔그룹, 두산, 한솔, SK, SK. LG 이 4개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 이미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나 협약을 다 끝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그 외에 제가 임기 내에 뭐 5개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제가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 한 10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그래요. 또 뭐 그밖에 또 다른 기업들 조금 어떤 것들을 좀 유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협상 중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음 달 6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7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전라북도에 이제 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업 환경 못지않게 이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해야 될 텐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변화된 자세를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공무원들이 변화되면서 모범을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청의 공무원 500명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500개를 1대1로 전부 매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찾아가자.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예,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애로사항을 전부 청취해서 그 애로사항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을 도청에 20명을 도지사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500명이 청취해온 것을 그 20명이 열심히 처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업이 가장 최근에 애로를 겪는 것이 환경 문제와 노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단속 권한이 도에게 있는데 약 1,5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배출 단속 권한이 있는데 모든 단속을 저희가 사전 예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예고제로?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점검할 테니 그때까지 바꿔놓으십시오. 개선하십시오. 저희가 개선하라는 이제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네. 미리 예고하고 갑니다. 그 외에 또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항노총하고 신노사 상생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 한국노총, 경총, 도 이렇게까지 협약을 지금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 노사 문제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참 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사 평화가 제대로 된 지역이라면 기업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 그분들에게 좀 오야 되겠다. 여기로 오십시오. 네. 알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게 싶어서 네. 집중했습니다. 그 부분에.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정부가 곧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분야별로 지금 지정을 합니다. 아마 네. 지정이 임박한 것 같아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전라북도가 2차 전지 분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전라북도가 돼야 하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뭐를 내세웁니까? 2차 전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이고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번에 네. 특화 단지를 하는 이유는 예. 신기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거를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 실제로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2030년까지의 2차 전지 수요를 봤을 때 보통 지금 10만 평, 20만 평 정도의 대규모 공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장 용지를 금방금방 분양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를 찾아봐도 새만금밖에 없어요. 공장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 가장 저희가 좋다. 지금 이미 한 400만 평 정도가 예. 유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방 줄 수가 있어요. 400만 그리고 평 여기에 공장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전력하고 예. 공업용수 폐수 처리거든요. 이 세 가지의 유틸리티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새만금에서는. 새만금에서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땅값이. 다른 동네가 뭐 8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평당 50만 원이거든요. 평당 50만 원. 예. 그리고 돈이 없고 기술 기업한테는 예. 평당 5천 원에 100년을 장기 임대 또 해줘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공장 용지 확보가 가장 아주 매력이 높다. 새만금 쪽으로 오면 3년간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또 법인세 소득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리백이에요. 아리백. 예. 지금 탄소 중립 시대 때문에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에는 2030년까지 원전 7개 정도의 용량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태양광 위주로 하나요? 수상 태양광, 육상 태양광, 해상 풍력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기가와트 정도면은 저희가 약 400만 평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백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다. 네,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이미 됐어요. 재생에너지 특화 단지로. 예, 새만금이. 예. 예. 그러면 그런 매력적인 새만금이 그런 매력적인 공장 용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가 조금 새만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최근에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예. 새만금이 부침이 있었어요. 군산 조선소 문 닫고 GM 공장 문 닫고 암흑기를 거쳤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대규모 땅을 필요로 하면서 새만금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새만금이 SOC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철도, 공항, 항만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30년도면 완벽하게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것까지 맞물려서 기업들이 굉장히 최근에 투자가 약 3년 만에 약 7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7조 원 정도. 네. 자, 얼마 전에 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광현 기사께서 직접 PT를 하셨다는데 도지사가 직접 PT하는 경우 상당히 드물게 들립니다. 이거. 이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3개에 대해서 특화단지 지정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 25개 지역에서 신청했습니다. 2차 전지도 경쟁자가 많네요. 2차 전지만 따지면 4개죠. 네 군데. 반도체는 15개 뭐 등등 뒤는데
도지사가 직접 PT한 데는 예. 새만금 저밖에 없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예.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20분 PT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내서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까? 저도 20번, 20번 리허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야, 도지사가 좀 절박하긴 절박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최대한 새만금의 장점 또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달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경쟁하는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북 청주 이미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차 전지 뭐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돼 있다는데 여기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경쟁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청주가 네. 이번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2개를 신청했어요. 두 군데나. 한 군데에서 예. 워낙 청주의 산업 기반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청주가 2년 전에 이미 2차 전지에 관한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지정된 그것에 관해서 청주는 좀 가시고 하고 새롭게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우리한테 양보해라. 양보 좀 하고 청주는 반도체를 좀 지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네. 나머지 우리 미래의 발전 가능성 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새만금이 꼭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새만금의 이제 인프라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트라이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이포트. 트라이포트가 공항, 공항, 항만, 항만. 철도 네. 이 세 개가 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을 트라이포트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새만금이 이게 가능한 시점이 2030년이면 완벽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2030년에 네. 공항은 28년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항만은 2026년까지 1차 2선석 5만 톤짜리 2선석 완공, 30년까지 나머지 6석 완성. 그다음에 철도는 31년까지 완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여러 도로들이 있습니다. 소위 새만금 내부의 도로. 십자형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동서도로, 새만금과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예. 또 군산에서 부안까지 가는 또 남북도로. 이 도로가 올 7월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내부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기업인들이 내부에 접근하는 하면서 그 광활한 땅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업인들의 이 창조적인 마인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저는 이 프로를 보는 기업인들이 꼭 새만금 내부를 한번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도로가 7월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네, 7월 이 안에가 8천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기업인들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야, 여기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발동될 것 같아요. 네, 7월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기업가들 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달려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에서 지금 8월 1일부터인가요? 세계 잼버리 대회도 한다면서요? 네, 준비 네, 작업 잘 돼갑니까? 네,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옵니다. 그동안 역대 세계 잼버리 중에서도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요. 예. 이번에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시킬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팝과 K-컬처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좋게 각인을 시켜서 예.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잼버리에 직접 참석하시겠다. 또 현장에도 와보시겠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대책도 강화를 하고 있고 뭐 예산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셔서 네. 굉장히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을 이분들이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영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외 프로그램 예. 또 12일간의 잼버리 야영을 하거든요. 야영하기 전에 3박 4일 프로그램, 예. 야영 끝나고 3박 4일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까지 돌려서
최대한 대한민국을 잘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로 이제 특별자치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그 진행성은 어때요? 내년 1월 18일이면 예. 전라북도라는 이름 128년 만에 바뀝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로. 전북 특별자치도. 예. 그러면 뭐가 바뀌냐? 예. 전북이 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베드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도지사가 이양받아서 책임 있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도 공언을 했어요.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6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4개가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식의약처라든가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들 예를 들면 절대농지를 농림부가 지금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하 예를 들면 10헥타르 정도면 3만 평이거든요. 이 정도 내에는 도지사한테 좀 권한을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역의 현장에 잘 맞게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가 먼저 특별자치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좀 환경과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균형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K컬처 국제학교를 우리 새만금의 전라북도가 K컬처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군요. 또 2차 전지 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 정원을 도지사가 책임을 가지고 총장과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과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등등의 권한을 저희가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길을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좀 앞서 나가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가는 되도록 길이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였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